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마음포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금성산입니다. 시즌 12구 56번째 이야기, 갓 위더스 세 번째 이야기. 자, 조선, 리시 조선, 고려말 심진사대부, 뭐 이성계 다들 아시는 거 넘어가고, 자, 이제 조선을 상징했다고 하는, 물론 대한제국까지 관련된 이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보다는 대한제국을 더 등장하는 이 자두. 이게 지금 꽃이, 얘는 자두, 얘는 사과, 얘는 매화. 이게 비슷합니다. 이거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하면 이와 문이 해서 이게 자두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이게 한번 했던 이야기 또 등장합니다. 이게 자두, 이와, 이게 사과나무, 사과꽃, 이게 매화꽃. 비슷비슷합니다. 이파리. 언제나 동양적인 거는 꽃잎, 아메리카는 별.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제국만 이와, 물론 이제 금성상에 보기에는 이런 문양 자체가 이게 1, 2, 3, 4, 5 다섯 꽃잎, 이게 다섯 별이다. 물론 이제 이게 비슷한 맥락이다. 이거는 사과, 이거는 매화. 그러면 대한제국은 이제 이 모티브를 땄다고 하는 거고, 뭐 이거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금성사에 보기에는 자, 이거는 그 중화민국 등장할 때 금성사에 보기에는 뭐 이것만 길어진 거지. 결국은 이것도 매화 아니면 사과꽃 아니면 차도꽃이다. 그리고 이제 조선 만주 연방. 이게 이제 이 모양이 그 러일 전쟁, 뭐 포츠머스 조약 그거 하면서도 나오는 거고, 또 약간 만주국, 이제 이게 뭐 도요토미 상징하는 거, 대한제국 상징하는 거 플러스해서 아무튼 이렇게 등장하는 게 뭔 말이냐면, 이 하나는 여기 대한제국의 위에는 또 만주, 또 이제 물론 대륙에 있다가 지금 이제 대만을 상징하는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가니까, 아무튼 동아시아, 또 일본은 매화, 이 동북부 동쪽에 이 매화꽃, 사과꽃, 자두꽃, 이런 걸로 그냥 금성사에 보기에는 카피 한 거다. 그러면 오리지널은 결국은 얘가 뉴욕이니까, 지금 시즌 X에서 임진왜란 편, 또는 꾸준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지금 이 동북부 또는 이쪽 지금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북쪽 이쪽을 지금 조선의 영역 또는 이 한반도의 이 동북부 영역이다.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그러면 아메리카판에서 이 뉴욕은 상징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과다. 비계풀이다. 뉴욕이 비계풀. 자, 그러면 이 사과꽃이, 즉 이 뉴욕을 상징하는 사과의 꽃 모양이 또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유사한 거다. 즉 이 아시아판의 동북부가 됐건, 그 동북부 일본 또는 대만, 이게 중국과
우리가 차이나라는 중국과 분리되는 동쪽의 영역에 를 아메리칸판에 동부 13도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동부 13도의 가장 중요한 뉴욕이라는 도시 닉네임이 빅애플이고, 결국 빅애플이 사각꽃이고, 자, 이런 유사성은 많이 이야기했던 거니까 기억하시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명나라, 우리가 이제 이 명나라 이야기하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자주 제가 말했던 1월 성신, 이게 이스엘이다, 이스라엘이다. 1월 성신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개념을 잡으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 주원장, 다들 아는 이야기들, 주원장 원나라 한족이 세운 왕조 대명, 청나라 이자성의 남,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주원장하고 또는 이씨조선하고 어떤 관계인가, 금성산만의 어떤 이야기, 접근법,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원장. 자, 명나라 하면 나오는 지도, 중국, 그리고 요동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중국도 인구수가 대부분 동쪽에 있다. 뭐 중국 지도 넓어봤자 이런 데는 다 사막이다. 이게 결국은 아메리카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보면. 자, 물론 이제 이 합중국과 이 짝퉁 중국에 대한 수많은 이꼬르는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보다는 결국은 이 지금의 중국의 인구 분포도나 아메리칸판도 동북부에 몰려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서 등장하는 이 부분, 우리 중국 역사를 이게 명이건 송이건 원나라건 청나라건 등장할 때 이 만주의 이 요동의 중요성, 또는 이제 그 위쪽에 만주, 요동 플러스 만주, 이 포인트점이 물론 이제 한반도나 일본은 동부 13도, 이 동부 13도의 이야기고, 남북전쟁 이전에는 이 북쪽이다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결국은 아메리칸판에서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지금 캐나다가 우리가 지도상에 뭐 여기가 다 여기 이 전체가 캐나다라고 해서 하지만 실제 사람이 가장 많이 지금 분포하고 있는 지역도 바로 이쪽입니다. 온타리오주. 바로 이 포인트가 지금 이 포인트고, 캐나다에서도 이제 이게 과거로 갈수록 더, 지금 이게 2014년도니까 과거로 갈수록 더 이 도시 포인트점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성 개념이고, 하지만 캐나다의 대부분의 인구수도 결국은 이쪽에 있다. 이쪽에. 이제 더 과거로 갈수록,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펴졌지만, 그래서 바로 이 역할이 결국은 한반도 지도상에서 이 부분이다. 언제나. 그리고 이제 갓 리더스 두 번째에서 심양어 등장한 포인트도 이 포인트다. 자, 이야기했던 거고, 결국은 우리가 주원장의 포인트, 명나라의 포인트, 지금 이 중국의 이 부분은 아메리칸판 지도에서 결국은 이 미시시피강 관련된 영역이다. 이 부분이다.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쪽과 이쪽은 연결성이 있다. 해안가나. 그리고 이 FRH 산맥에 이쪽이 조선 또는 고려하고 관련된 포인트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명나라는 남쪽에서 시작했으니까 남명, 이걸 뉴올린즈나 일단 뉴올린즈로 보는 거죠. 금강산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그랬을 때 뭐 이제 이런 지도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좀 또 여기서 주저리 할 건 아니고 일단 이 명나라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찝어주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질적으로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 God with us. 좀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주원장. 그럼 이 주원장이 뭐냐, 결국 이름이. 물론, 이러한 어떤 해석적인 거, 금성산만의 방식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기존에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자, 이 주자가 상징하는 거는 결국 이거다. 사람이 있고, 삐침이 있다. 삐침이 있다. 삐침이 생명 또는 피다. 그래서 이제 이 주 관련된 게 물론 예수도 관련되어 있지만 실적인 인물 중에 또 사도 바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주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이야기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는 결국 이 주다. 그러면 이제 원은 무엇이냐? 자, 일단 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 되는 거죠. 신. 이게 예수가 되느냐 또는 그 위에 신이 되느냐. 아무튼 이 주원장이라는 이름 자체도 결국은 금성산에 보기에는 우리가 이 기독교 이전에 카톨릭 이전에 유대교 다 관련된 거다. 자, 그러면 원은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이제 원은 으뜸원이라고 하고 처음, 시초, 우두머리, 두목, 임금, 첫째. 이게 말 그대로 이런 뜻이다. 첫째, 으뜸, 시초, 사람이네, 짝대기 하나 있는 거.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A다, 장자다, 첫 번째다. 그리고 이 원이나 일본이란 말도 같은 맥락이다. 금성산에 보기에는 이 원의 위치하고 일본의 위치도 아메리칸판에서는 결국은 이쪽이다. 이쪽과 관련된 얘기다. 이쪽 플러스 이 뉴잉글랜드 위로 올라가는 동북부 세력이다. 영일만 세력이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도 결국은 금성산에 보기에는 뭐 관련이 있다. 일본하고 A다. 첫 번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도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이펑군주의 섬나라. 이건 이제 일반적인 구글링을 하면 나오는 뜻입니다. 일본 열도, 자, 북해도, 이제 뭐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쿠슈 이게 있는데 한자를 읽으면 북해도, 본주, 이것도 예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국, 구주, 그 부속도시로 이루어졌다. 자, 이제 이런 사국, 구주, 북해도, 본주, 자, 이런 게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이런 동북부 또는 뉴잉글랜드 지역, 캐나다 동북부 이쪽 지역이다. 그 관련이 있는 거다. 동부 13도하고 또 매치가 된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D자 주원장. 이 장은 뭐냐? 자, 흔히 반쪽 홀장, 반쪽 홀, 국이, 박다, 장으로 자루를 만든 국이다, 종묘, 산천 등의 제사에서 울창주에 따르는 데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쪽 소 끝에 반을 깎아 뾰족하게 한 홀 또는 아들이다. 아들하고 관련된 거다 이 단어도. 자, 아들. 주로 이제 이 장자가 농장으로 썼을 때 옛날 중국에서 아들을 낳으면 구슬을 장난감으로 주었다. 사내 아예 이제 뭐 우리가 구슬치기 하는 구슬일 수도 있고 옥으로 된 동그란 구슬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옥동자라는 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이고 아무튼 이 장자가 이 아들의 의미가 또 강하다. 아들하고 연관된 것이 많다. 장경 아들을 낳은 경사. 농장지경 장으로 만든 구기를 갖고 노는 경사. 즉 아들을 낳은 기쁨. 농장지 아들을 낳은 기쁨. 규장 옥으로 만든 귀중한 그릇. 예식 때 장식 때 쓰는 구술이다 아들이다 관련된 단어가 장자다. 장자 주원장 할 때. 그랬을 때 결국은 주원장이 무슨 뜻이냐? 물론 여기서 이제 홀이 등장해가지고 요것들 왕관들 자, 요 두 개 이제 이디오피아에 들어갔고 등장합니다. 또 이게 지금 러시아다 또는 로스차일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수없이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메이슨 또는 독립협회에서는 이제 물론 비둘기가 이렇게 들고 있지만 이 13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 뭐 가문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버전이고 여기는 신질서의 상징 이거는 구질서의 상징이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이제 대한제국 나오면서도 이렇게 할프달러 원반 나오고 들고 있습니다. 제국이니까 대한제국도 여기 또 이완문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동양화된 버전이다. 이 버전. 또 이거 이제 지구본으로 있는 것 자체도 근대에 적용된 거다. 이거 자체가 지구본은 아니다. 이게 지구본은 아니다. 지구본 역할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황제들이 권력을 또는 후임을 줄 때 썼던 왕홀 최고의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는 왕권의 심벌 중세 이후에 유럽에서 왕관 십자가가 붙은 지구로 보는 거는 나중 근대로 왔을 때고 아무튼 왕건과 같이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들고 있다. 즉 이제 이거는 이집트 거 홀이라고 하죠. 홀. 동양에서는 이런 상하로 만들건 홀.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 조복에 갖추어서 손에 쥐던 물건. 동양에서는 이런 게 홀이고 유럽에서는 낙서를 많이 하면 좀 이따가 넘어가니까 자 홀.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게
근데 이게 금성사님이 보기에는 바로 이 물론 이거는 그냥 어떤 방향성입니다. 정확한 뭐 그런 이야기 아니고 이 바로 장하고 관련된 아들이 나오면 구슬에 장난감을 준 이 개념하고도 이게 비슷한 거다. 이게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옥구슬을 주었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 이런 개념들이 결국 이런 것들로 커질 수 있는 거다. 물론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 유럽에서 의미하는 바는 뒤에 나오지만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 뉘앙스, 방향성, 컬러라는 게 이 주원장이라는 게 결국은 의미하는 게 결국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 그것을 보기에는 주원장. 그리고 자 이게 이제 그 왕관이 세 개입니다. 이게 세 개가 결국은 세 개의 영역의 통합 왕이다. 이런 의미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만을 상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는 넘어가고 아무튼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니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글 됐을 때 보편적으로는 레갈리아락에서 왕권의 표상, 소유자, 왕권 또는 강력한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은 물이고 대표적으로 왕관, 옥새, 교황의 반지 등이 있고 지위를 상징하는 의복을 절칭하고 보통 유럽에서는 레갈리아, 왕관, 뭐 검, 세터, 보주 물론 이제 보주라고 보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임한테 물려준다. 그래 이제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이제 그 유니버셜 대회 해가지고 선발해서 뭐 그런 거 비슷한 걸 하지만 아무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이거 제국의 사과, 제국의 사과라고 한다. 저거를 그냥 뭐 라틴어니까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고 제국의 사과 이거를 제국의 사과라고 한다. 제국의 사과. 이거는 뭐 이제 그 아까 앞에 나왔던 이 창 주자에 나왔을 때 이 로마 병사가 두고 있는 이 창이 뭐 기독교 어느 정도 기본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그 창, 롱기스 창이라고 하나 이거는 이 창에 있는 거고 아무튼 이게 제국의 사과다. 자, 그러면 이 제국의 사과가 결국은 기독교적인 거하고 유대교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이 선악과의 선자 물론 이제 선악과가 사과다라고 보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사과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바로 이게 제국의 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과, 백설공주, 사과.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뉴욕을 상징하는 사과. 그러면 이게 디오스포로스입니까? 디오스포로스. 이것도 예전에 한번 감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디오스포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디오스 신. 뭐 이게 이제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프로스 과실. 고대 인도에서는 이 나무 독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여 왕의 홀 지팡이
잔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고급 가구, 피아노, 건반, 바이올린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디오스포로스. 이거 이제 예전에 그 좀 유심히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과실인지, 흑단 나오는 거 감입니다. 감. 그래서 이제 이게 흑단이고, 감나무, 흑단 자단 이야기 편 시즌 X 초창기에 했던 이야기. 즉 금승산에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이 지금 그 앵글로 색슨족이 말하는, 또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사과는 본질적으로 추적을 해봤을 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감으로 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로 홀을 만든다, 지팡이. 즉 이 홀이겠죠, 이 홀. 물론 이 홀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홀을 의미하는 것들. 이집트에 있던 홀이지만 이제 인도 또는 고대 또는 티베트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 홀이란 개념은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꼬부랑 할머니 지팡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다, 상징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 했고, 즉 이 제국의 사과는 우리가 애플로 보고 있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이 사과는 감이고, 우리가 이제 가장 부르기 좋아하는 게 능금이다, 임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관련 있는 게 결국은 과일이다, 임금 할 때 그런 이야기도 했고, 이거는 뭐 보신 분들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영어가 약하니까 디오스포로스 버지니아, 이게 뭐냐, 버지니아 감나무다. 버지니아 감나무, 즉 미국 감이다. 감이 미국에 있다, 미국에도 있다, 그 이야기 예전에 했고. 자, 디오스포로스 버지니아는 일반적으로 미국감, 일반적인 감, 동부감, 시몬, 포섭사과 또는 설탕묘화라고 불린다. 자, 여기서 이제 설탕묘화다, 감이다, 사과다, 또 매화꽃이다, 감꽃이다, 다 지금 믹스가 되는 겁니다. 디오스포로스 버지니아가 미국감, 일반적으로 동부감, 시몬, 포섭사과, 설탕묘화, 지금 앞에 나왔던 이미지들 다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종이다. 남부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플로리다, 서쪽에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캔자스, 아이오와, 다양하다. 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에 의해 선사시대부터 과일나무로 재배되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이제 분포도가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글령에 등장하는 버지니아 감이 존재하는 지역, 그리고 이 감나무가 흑단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 흑단으로 제기가 됐건 고대 어떤 그러니까 그 고급 장식, 나무 비싼 로얄 왕족들의 재료였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미국에 감이 있는 거야,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고, 이 감이 결국은 금성산에서의 추론으로는 바로 이 제국의 사과다. 즉 구약에 나오는 등장하는, 물론 이거는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과보다는 감하고 관련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꽃감도 아주 의미가 깊은 음식이다, 꽃감이라는 것, 그런 이야기도 했던 거고. 아무튼 이거를 이제 지금 이 로마 그리스화된, 청나라화된 관점에서의 이 선악과로 집중화된 거는 사과다,
하지만 금성산에서 보기에는 감이다. 그래서 자주 또 감나무 이식이란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감람나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약간 기존에 쭉 꾸준히 들었던 분들이 대충 이 내용을 봤을 때, 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이 주원장이라는 이 이름이, 주원장이라는 이 이름이 물론 사람 이름으로 인식됐지만 결국은 이 주원장이 내포하고 있는 이 뜻 자체가 결국은 종교적인 거고, 이 기독교적인 거고, 카톨릭적인 거고, 이게 결국은 성리학이고, 송명이학이고, 주자고, 바울이고, 그런 이야기들의 를 집약시켜 놓은 말 중에 하나가 주원장이다. 즉 주원장이 어떤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기보다는 하나의 뭐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황 이런 뜻일 수가 있는 거다.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좋아하는 이런 거는 동아시아판으로 재정립된 비주얼이다. 그래서 결국은 흑단, 엠보니 이야기했고, 이 흑단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뭐 흑피옥도 등장을 하는 거고 뭐 그 이야기까지는 연기를 안 시켰지만, 일단 이 흑단 매우 중요한 복제이면서 바로 이 디오스포로스, 이게 디오스포로스입니까? 이 감나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흑단, 감나무 다 고대, 로얄, 신들, 있던, 먹던, 즉 물론 선악과라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나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자, 주 상징하는 게 이겁니다. 원, 이게 뭐 일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지만 금전사에 보면 A다, 장자다, 첫 번째다, 서열 1순위다. 이 주원장 할 때 이 장자가 결국은 아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주원장을 금성이 상이된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주원 장이 결국은 자 예수, 바울 그런 이렇게 기독교, 카톨릭, 유대교 관련된 자 이게 우리 흔히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파파가 되는 거고 어느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1300년, 1400년대 송명이학 고려 말에 그 성리학 어떤 그 주류에서는 예수가 넘버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서고대는 아브라함 또 누굽니까 이삭, 모세 막 기타 등등이 있는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가 모든 것의 역할을 넘버원 신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들이면서 자 주원장의 뜻이 결국은 이렇게 간다. 즉, 이걸 금서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의 첫 번째가 되는 자식이다. 즉, 신의 첫 번째 자식이다. 그러면 이 자자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동양사에서는 혈통이고 가문이지만 이 자자를 종교사 유럽사로 보면 사도 첫 번째 사도가 되는 거다. 첫 번째 사도가 된다는 말은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다. 주원장이라는 게. 물론 금성이 상이된 이야기서에만의 기존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정립했을 때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굳이 신봉할 거나 믿거나 할 자료가 아니고 이런 접근법의 해석도 이야기도 있다라는 게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홀이나 보주나 왕관이나 이런 걸 넘겨주던 시대가 구질서고 혈통이고 황제로 가지고 제국으로 가지고 세상을 분할시키고 통치하던 시대고, 이게 이제 공화국으로 넘어온 대표적인 공화국의 상징은 이거다. 자, 이제 이 13개의 별이란 거는 13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13가문을 의미할 수 있는 거고 13지파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감람나무는 결국은 이제 올리브냐 또 감람나무냐 감나무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영광 뭐 상징하는 거고, 아무튼 공화국에서는 지금 이런 비주얼로 미국에서 상징하는 거고, 이제 대한제국사에 등장하는 이제 이렇게 뭐 우리 뭐 이순신 칼 같은 거 등장하는 거고, 물론 이제 칼도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제국을 상징한다, 황제를 상징한다 라는 거고, 결국은 이런 모티브는 교황, 갓, 고트, 그 황제 이런 데서 나온 거다. 이거 잠깐 이거 화면이 멈춘 것 같으니까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관련된 거다. 자, 그랬을 때 아무튼 이 3층 관도 그 사만의 왕이다, 황제다, 뭐 새 지역의 새 국가의 왕이다,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다. 3층짜리도. 그랬을 때 지금 좀 낙서가 다시 깨끗해졌기 때문에, 자, 이 뜻 주원장은 결국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다.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무목의 아들자. 자, 주원장의 또 심플화된 이야기가 나무목의 아들자. 즉 오얏 니시도 결국은 이 주원장이라는 이런 의미를 보다 좀 낮은 단계의 뜻이다. 금사산이 보기에는. 나무 목의 아들자. 이제 이 목이 되는 거죠, 목이. 이 주원장의 의미가 결국은 오얏니시 의미하고도 같은 거다. 그래서 오얏니시다. 오얏니. 자두, 오얏니, 자두리, 사과리가 되는 거다. 나무에서 떨어진 자식. 그래서 이 오얏니시나 주원장이나 결국은 의미하는 게 카톨릭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이고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자두고 이게 애플입니다. 사과입니다. 자두, 애플, 이꼬르다. 하지만 이거의 본질은 디오스포라스, 감나무다. 즉 이걸 상징하는 게 이화문이고, 이화문이 꽃하고 비슷한 게 사과꽃이고, 자두가 사과고, 사과가 자두고, 사과가 의미하는 게 또 감일 수가 있다. 이 앞에 나왔던 버지니아감, 미국감, 동부감, 보섭사과, 설탕매화 굴리는 감종이다. 그래서 주원장이 결국은 이런 의미이고
이 의미를 단순화시킨 게 나무목의 아들자고 오얏니다. 그래서 주원장 하면 등장하는 게 백령교고 홍건적이고, 주원장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뭐 홍건적에 들어갔다 백령고 관련됐다가 이게 양병에서 이제 하는 거지만, 제가 백령교 편 들어보신 분들, 홍건적, 백령교하고 홍건적은 동아시아판에서는 동아시아 역사, 한반도 고려 역사, 그 명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홍건적, 백령교는 물론 난을 일으킨 거지만, 이거를 또 종교사, 유럽사, 카톨릭사로 넣게 되면 결국은 그 신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종교 개혁하고 관련된 개념이다. 중국사를, 한반도 조선사를 유대교 입장, 카톨릭 입장, 개신교 입장으로 비춰봤을 때 결국은 홍건적, 백령교는 민중의 그 이제 교회로 말하면 민중 집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민중 집단은 결국은 종교 개혁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교, 뒤로 넘겨서, 이런 종교 개혁에서도 이게 이제 왕권에 관련된 메이슨들이에서 분당의 개념의 종교 개혁이 있는 거고, 이 민중들이 관련된 개혁이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동학에서 등장하는 거고, 이런 민중들하고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세례파다. 제세례파.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이런 제세례파하고 또 이런 민중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루터나 칼뱅이나 쯔빙글이나 이런 분류들은 상위 그룹이다. 메이슨 그룹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분당의 분열하고 관련된 뭐 그런 개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그동안 좀 들으신 분들, 또 어려운 내용들 살짝살짝 이야기한 거고,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본질은 주원장이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의 함축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얏니다. 오얏니 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요즘에는 좀 영상을 띄엄띄엄 올리고 있고, 사실 좀 계속 한 소리 또 하기도 그렇고, 또 난이도를 또 높이자니 일을 못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띄엄띄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겨울에 지금 이거 영상 올리는 시즌이 12월이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 다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